매 계절 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바로 주남 저수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수지의 생태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는 영북군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체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줄기라든지 연잎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토양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는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연군락이 환경은 물론 새들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주남 저수지의 생태를 보호하고 철새들의 쉼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주남 저수지는 산남, 주남, 동판 이 세 개 저수지가 물길로 연결된 매우 넓은 늪지대다. 규모는 약 600만 제곱미터로 무려 축구장 900개를 붙여놓은 것과도 같다. 조용한 자연 늪지인데다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고 새들의 먹이도 풍부하다. 그래서 겨울 철새뿐 아니라 여름 철새 및 텃새의 서식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겨울 진객이라고 불리는 큰 고니는 주남 저수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새다. 귀한 손님인 제두루미도 매년 주남 저수지를 찾아 월동을 하는데 덕분에 겨울의 주남 저수지는 전국에서 철새를 보러 온 탐조객들로 들썩인다. 주남 저수지는 창원 지역에 과거부터 존재하던 세 개의 작은 습지를 연결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낙동강 줄기의 옆에 형성된 배우 습지에 4에서 5m 높이의 제방을 쌓았는데 길이가 무려 9km에 이른다. 저수지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1910년에 이루어졌다. 홍수의 피해를 막고 주변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주민이 제방을 쌓은 결과 지금의 주남 저수지가 형성된 것이다. 겨울 채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농경지가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남 저수지에 겨울 채소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인근에는 주변에는 보면 북쪽으로는 우포늪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화포천 그리고 낙동하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거리도 뭐 30여 킬로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남 저수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이 지역을 서로 오가면서 지내기 때문에 겨울 철새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남 저수지에는 겨울철에만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하루 평균 10,000에서 2만 개체가 관찰된다.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을 흔히 볼 수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 꼽힌다. 주남 저수지의 생태와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근처에 있는 생태 학습관을 찾았다. 학습관 내부에는 주남 저수지를 찾아오는 새들의 실물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었는데 계절별로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곳에서 이토록 많은 철새들이 날아온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진다. 더불어 저수지의 생태 환경까지도 엿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여기는 2004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가 2008년도 람사르 총회를 하면서 이 건물이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테마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오면은 그 주남저수지의 모든 생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모형으로 만든 제두름이나 큰 고리, 큰 기러기, 뭐 물닭 종류가 많아서 여기서 보시고 밖에 나가시면 더 확실히 이 새가 뭐였구나 하고 밖에 필드 나가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제작진은 생태 해설사를 통해 주남 저수지의 생물 다양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저기 앞에 햇색깔로 보이는 게 지금 네, 저 앞에 저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저게 봄의 전령사 개개비. 여름에 보시면 물총새라든지 흰뺨 금동어리, 뺨이 하얗해서 흰뺨 금동어리와 지금 개구리를 물고 있죠. 저희가 외가리라는 겁니다. 가을쯤 되면은 참매라든지 기러기 떼들이 많이 지금 날라옵니다. 겨울의 주남 저수지는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쇠기러기, 가창오리 등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많은 새들의 모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겨울에 이토록 많은 새들이 주남 저수지를 찾는 이유는 뭘까? 이 주위에는 아주 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새들한테도 뭐 방해되지 않게 뭐 전기불도 이렇게 물론 전봇대도 없습니다. 이게 가로등도 없고요. 그래서 밤 되면 조용하기 때문에 얘들이 또 많은 또 활동 뭐 이렇게 번식도 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남 저수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드넓게 펼쳐진 평야가 있어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에 용이하다. 또 도로와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한가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긴다. 철새들이 안심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많은 겨울 철새들이 월동을 하고 있을까? 새벽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제작진은 철새들의 개체수를 관찰하기 위해 일찌감치 주남 저수지를 찾았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아 보금자리에 머물러 있는 새들도 있고 부지런한 녀석들은 일찌감치 저수지로 나와 먹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 중인 임희자 씨. 주남 저수지에 월동하고 있는 제두름이 잠자리와 서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주남 저수지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철새들의 개체수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임희자 씨는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관측 지점을 바꿔가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활동 중인데 그녀는 주남 저수지가 좋아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은 벌써 10년째 지속되어 가고 있다. 세 군데에서 잠을 자니까 잠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잠자리별로 몇 마리가 각 잤는지 확인하는 거죠. 개체수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 그러니까 이 저수지의 지금 서식 실태, 그러니까 제두름이와 관련되어 있는 서식 실태를 파악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으면 장훈 씨 바로 얘기해서 수위 조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서식지 관리에 지금 이제 여기는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법적으로 뭐 명확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감시와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지금 우선시돼야 되는 곳이죠. 이미자 씨가 특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철새는 바로 제두름이다. 두루미목 두루미과인 제두루미는 국제자연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철새로 현재 세계적으로도 약 6,5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제두루미가 워낙 귀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천연기념물 203호로 지정했고
2012년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그만큼 국내에서도 만나기 힘든 겨울철 귀한 손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월동 기간은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여서 본격 추위가 시작되는 1월부터 강원도 철원에서 남하해 주남 저수지를 찾는다. 제두루미가 여기에서 깃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깃대종이란 건 비가 올 때에 제가 우산을 패잖아요. 그러면 제 아래쪽에 있는 제 아래쪽에 꼬맹이가 있다면 이 우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비를 피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제두루미를 잘 보호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종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종을 우리가 깃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남저수지에서 깃대종은 제두루미인 거죠. 그래서 제두루미 한 개 종만 타겟으로 삼아서 서식 환경을 잘 관리해줘도 여기에서의 다른 종들까지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해가 뜨고 아침 기온이 올라가면 제두루미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서서히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근처 먹이터인 농경지로 이동을 하는데 제두루미는 무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녀석들의 비행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3마리, 4마리, 그리고 6마리, 많으면 19마리까지 무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새끼가 있는 어미들은 큰 무리를 빠져나와 소규모의 가족을 꾸린다. 다른 개체들에 비해 몸집이 작은 새끼들은 큰 무리에서는 아무래도 먹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남저수지 제두루미는 잠은 안에서 저수지 안에서 자고요. 그다음에 지금 날아나가고 있는 것은 이 앞쪽에 있는 이 들판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좀 먹고 한 12시부터 뭐 10시, 12시 요 정도 사이에는 다시 저수지 안으로 들어와서 쉬고, 그런 행동 패턴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주남저수지 제두루미의 행동 패턴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두루미가 저수지 바로 옆 농경지를 놔두고 조금 떨어져 있는 들판까지 날아가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대체 녀석들은 왜 이런 수고를 감행하는 걸까? 그런데 저수지와 조금 떨어져 있는 들판은 민가와 도로가 근처에 있어 먹이터의 환경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건 역시 주남 저수지를 찾는 제두루미의 행동 유형이라면 분명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원래 제두루미는 굉장히 넓은 들판을 선호합니다. 앞이 탁 트이고, 그래야 저희가 바로 서면 한 1.5m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 주변을 보시면 주변이 비닐하우스, 뭐 공장, 뭐 이런 그 가수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먹이터가 사실은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곳은 원래 제두루미가 선호하지 않는 먹이터입니다. 근데 주남저수지에서 지금 이제 특별하게 안전한 먹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관리하게 되면 주남저수지에서 제두루미가 올 가능성은 계속 이렇게 주변 먹이터가 이렇게 훼손되면 어렵게 되는 거겠죠. 대체 현재 주남 저수지가 어떤 상황이길래 제두루미는 수고스럽게 민가 근처까지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하게 된 걸까? 농로에 트럭이 나타나자 먹이 활동을 하던 제두루미 떼가 황급히 날아오른다.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농로와 탐방로는 결국 녀석들의 이동 경로를 침입하는 통로가 돼버렸다. 한강 이남에 존재하는 유일한 제두루미의 월동지라는 주남 저수지. 그러나 제두루미들은 이곳에서조차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두루미가 월동하는 주남 저수지의 환경 변화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일본 같은 이즈미에 보면은 그 흑두루미라든지 제두루미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반 정도 모여 있고, 그다음 흑두루미 같은 게 약간 90% 모여 있는데,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실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두루미 보호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두루미들을 어떻게 외곽으로 좀 확산을 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확산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남 저수지 같은 경우가 제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월동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남 저수지 개체가 살아남는다라고 그러면 제두루미 개체 수는 또는 개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주남 저수지의 생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주남 저수지의 주변은 논습지와 과수원, 산림, 하천과 호수, 그리고 경작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논습지와 하천, 호수는 제두루미와 기러기류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처다. 그러나 연군락이 이상 증식해 다른 식물 성장을 막고 철새 먹이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주남 저수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가 연군락으로 뒤덮여 있다.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40%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오랫동안 주남 저수지 연꽃을 관찰 조사해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수동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주남 저수지의 연꽃은 2009년 1.4%, 2017년엔 무려 59.3%까지 늘어났다. 8년 동안 약 40배 이상 면적이 증가한 것이다. 대체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군락이 이렇게 이상 번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주남 습지의 연군락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장기의 강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연꽃군락이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보면 5, 6월 달에 굉장히 강수량이 적습니다. 보통은 수심이 높아지게 되면 얘가 위로 생장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는 형태인데, 수심이 얕아지면 위로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덜 쓰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얘기한 연건이라고 얘기하는 이런데 축적이 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보통 옆으로 번질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수심이 높아지게 되면 얘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그러니까 밑에서 더 이상 축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번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의 수심과 연군락 확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수동 교수는 매년 저수지의 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점마다 폴대를 이용한 수심 체크를 했는데, 그 결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2015년의 경우 주남 저수지의 수심이 1.6m까지는 연군락이 번성했지만, 수위가 더 올라가자 연군락 면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2년 뒤 주남 저수지의 연군락이 더욱 확산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상 번식한 연군락은 해마다 주남 저수지를 찾는 철새들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 잎이 떨어지고 남은 연꽃대들이 수면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새들의 이동을 막고 먹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한때 주남 저수지의 명물이었던 연꽃들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철새들의 낙원으로 꼽혔던 주남 저수지 역시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야생 조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큰 고니들이 대부분 연꽃군락 내부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꽃군락 자체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국 큰 고니의 생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단은 수면 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물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부영양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화된 상태에서는 사실 수생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형태고, 그다음에 수생식물뿐만 아니라 수생생물까지 자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어류라는 것들은 수생생물을 먹이로 해서 또는 서로서로 먹고 먹힘으로 인해 가지고 번성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형태들입니다. 연군락이 매년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연이라는 식물 자체의 특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연잎은 수면에 떠 있는 부엽과 수면 위로 올라오는 추수엽을 갖고 있다. 이 추수엽이 올라오면 연잎 아랫부분을 그늘지게 만든다. 때문에 연잎이 번성한 곳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힘들다. 결국 연이란 식물이 번성할수록 주남 저수지의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주남 저수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주남 저수지에서 2대째 어업을 하고 있다는 어촌계장 김산 씨를 만나봤는데, 여기 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업 같은 거 하시나 보죠? 아, 예. 여기가 우리 주남 저수지 이제 어민들의 선착장이에요. 두 군데예요. 여기 한 군데하고 저 북쪽에 조금 떨어진 데 한 군데, 두 군데의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용으로 쓰는 배들이 모두 물 위로 올라와 있다. 어업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데, 조업을 안 하시나 봐요. 배들 다 올라와 있네요. 예, 지금은 이제 조업 금지 기간입니다. 매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조업을 금지하고 있고요.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지금 2월 달까지 그 조업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매년 11월 달부터는 이제 철새 도래 시기고, 그리고 그 도래 시기에 그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민들이 회의를 거쳐 창원시에 조업을 자제를 하자,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생업까지도 잠시 놓고 주남 저수지의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흉물처럼 남아있는 연의 흔적을 보면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주남 저수지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사계절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온갖 생명들이 모여들던 이곳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이 많은 연들은 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옛날에는 식용연이라는 군락이, 작은 군락은 있었는데, 지금에 번지고 있는 연은 관상연이에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1년에 지금 한 1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군락이 확산되면 어업 활동하시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연군락 확산으로 인해 갖고 주남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중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중 생태계의 먹거리가 줄어들므로 해서 고기들이 크는 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빨리 안 크고 있고, 그리고 연군락 확산으로 조구역이 축소되고 있죠. 어민들 역시 연군락 확산의 원인이 여름철 주남 저수지의 낮은 수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위 조절에 관해서는 주남 저수지를 둘러싼 여러 단체들의 입장이 다르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서도 섣불리 해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겨울철 주남 저수지의 수위도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지금 여기 수심이 지금 한 40c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띠가 이렇게 있는데, 요 띠가 여기 평균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1m 10이나 2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한 70cm가 이상이 낮아지면서 평균 수심이 40이나 50cm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연이 그 확산하기 제일 좋은 주변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1년 내에 이 정도의 수심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면 연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물을 담수를
수심이 높도록 유지를 해줘야 연 확산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주남 저수지지만 식물의 잎이 다 지고 난 겨울철에도 연군락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수십 년 전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는 오랜 세월 생명을 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지금 주남 저수지의 생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에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연꽃군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부엽과 추수엽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30%에서 2년 만에 60%면 나중에 어느 정도만 수면으로 남아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그것만 가지고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주남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결국 어민들을 위한 어업, 그다음에 야생생물이 또는 겨울철 월동하는 야생동물이 와서 서식을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주남습지는 그냥 연꽃군락만 있는, 그러니까 여름철에 연꽃군락만 보는 그런 장소로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를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남 저수지는 수십 년 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창원시에선 몇 년 전부터 연군락 확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꾸준히 제거 작업을 펼쳐왔다. 올 봄에도 대대적인 연군락 제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창원시는 이수동 교수 연구팀 자료를 기반으로 연군락을 잘라내는 예초 작업과 저수지 수위를 높여 수장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으론 뿌리 제거나 저수지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연군락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주남 저수지가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남 저수지가 이제 생태 보호의 어떤 그런 습지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뿌리 제거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은 뿌리 제거를 하면 아무래도 그 퇴적물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아마 뿌리 제거는 좀 저희들이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잎줄기를 제거하면서 그 자연 조건에 따라 가지고 홍수가 오면은 침수해서 연을 침수시켜서 고사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재앙이 되기도 했고 자연이 주는 선물이 되기도 했다. 재앙을 선물로 바꾼 것은 당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했던 사람들의 노력이었다. 창원의 보물이라는 주남 저수지가 다양한 생물들과 매 계절 찾아오는 철새들의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창원 지역 주민들은 주남 저수지 생태에 관심이 많다. 오늘은 인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남 저수지의 생태 환경을 모니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진지한 얼굴의 학생들, 과연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대산고등학교에 있는 환경동아리 친구들이 주남 저수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주남 저수지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생물의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늘은 주남 저수지의 겨울에 지금 현재 물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장에서 수치 체크가 바로 되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DO 전기 전도도, pH, 온도, 이 정도 오늘 측정을 할 겁니다. 이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년 전부터 주남 저수지 생태계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습지생물과 수생생물 조사는 물론 연꽃 확산에 따른 제두루미와 큰고니의 개체수 변화도 꾸준히 관찰 중이다. 오늘은 수질 조사를 위해 주남 저수지의 물을 시루로 채취해오는 학생들. 한 바가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자,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약간, 예. 마시고 싶은 사람? 응? 그냥 딱 봐도 물이 맑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제. 자, 주남저수지 물은 우리가 받는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처럼 맑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낙동강에 물이 들어온 거고 습지에 사는 생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깨끗할 수도 없고, 이거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기준에 맞는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소가 어떻는지 용존 산소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를 안에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직접 해보는 걸로 하기 위해서 파워만 누르면 값이 딱 나와요. 자, 우리 친구 파워 한번 눌러서 넣어보도록 합시다. 엄청 쉬워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관심이 남다르다. pH는 8.5가 되겠습니다. 8.5. 그래서 중성의 상태 아까 6.5에서 9 사이는 이용 가능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물의 수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소 이온 농도뿐 아니라 용존 산소량도 측정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물속에 이제 산소가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COD 키트인데 실험실에 가져가서 하면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그 현장에서 그냥 측정할 수 있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화학물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빼고 공기를 딱 눌러주고 빼주고 그다음에 이걸 담궈서 물을 3분의 2 정도 들어오게 해서 요 색깔의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6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COD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측정 결과 용존 산소량은 9 ppm,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6에서 7 ppm이 기록됐다. 보통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0에서 1 ppm이기 때문에 이 저수지의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래 저수지의 물의 용도가 농업용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느꼈을까? 일단 용존 산소량과 COD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웠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실전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에 대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남저수지를 보려고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점도 그렇고 또 육안으로 보기에도 철새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많은 생태가 사는 곳이라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군락의 확산으로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주남 저수지는 여전히 철새들의 낙원이다. 소중한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늦겨울 주남 저수지 아침은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 많은 고구마들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알고 봤더니 철새들의 먹이로 이용될 예정이란다. 먹기 좋게 잘게 잘라서 박스에 담아내는 작업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어떤 녀석들이 이 고구마의 주인이 될까? 고니를 이 고구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고구마 서리 가지고 그 연꽃밭에 흩어주려고요. 창원시는 매해 겨울 주남 저수지를 찾아오는 철새들의 먹이를 챙긴다. 새들을 위해 매입한 농지에 매일 고구마 2박스, 약 20kg씩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곤이 약 100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월동 생활에 지친 큰 곤이들에게 소중한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철살 때가 돼가지고 먹이 활동을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먹이 활동이 조금 이제 줄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고구마를 줘가지고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이 있다. 바로 곡식 저장소. 이곳에서 벽시 세포를 챙겨 다시 들녘으로 나간다. 벽시는 제두루미가 좋아하는 먹이다. 철새들의 식성을 고려해 먹이를 준비하고 꾸준히 공급하는 것은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13일. 이제 처음서부터 이거 이제 나락을 이제 계속 이제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제 갈 때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엔 좀 많이 줬고 지금은 이제 3포씩 조절해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이제 맞추는 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3포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제두루미 이제 먹이 사냥할 수 있도록 이제 제두루미 먹이터로 가지고 가야죠. 이들이 넓은 농경지가 있어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백양뜰로 향한다. 들녘에 벽시를 뿌렸더니 잠시 후 철새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몸집이 작아 움직임이 빠른 청둥오리들이 가장 먼저 벽시 앞으로 달려온다. 기계가 내는 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먹이 활동에 집중하는 녀석들. 이곳이 철새들의 천국인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경계심이 강한 제두루미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두루미 먹이터에는 미리 벽시를 넉넉하게 뿌려놓는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녀석들은 들녘으로 몰려와 먹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가끔은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가 있다. 그 작은 손짓을 놓치지 않고 잡아주는 것. 늘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아닐까. 주남 습지의 제두루미라든지 큰 곤이가 아직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주남 습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남 습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 생물이 중요하냐는 부분에서 사람은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생물이 없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주남 습지에 찾아오는 철새들을 바라보게 되면 쟤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원의 보물 주남 저수지에 찾아온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개입이 시급한 상황인데 자연을 위해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